아카데미 4관왕을 휩쓴 영화 기생충이 주식시장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시상식 이후 연일 기생충 관련주가 급등세인데 기생충 관련주는 무엇이며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본다. 그리고 기생충 관련주 중 주목해야 할 종목을 뽑아보고 투자 전략까지 세워본다. 사실 기생충 관련주 이야기할 때 저희는 좀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당시에 기생충이 4관왕을 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관련주들 매도 의견을 주신 투자자분들, 전문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줄 알았던 이 관련주들이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대응 전략을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AI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오현진 팀장님이 그러신 건 아닌데요. 이제 다른 분들이 당시에 나왔을 때 네네. 사실 이렇게까지 갈 줄 모르고 그냥 네네. 수익이 나셨다면 지금이라도 털고 나오세요, 챙기세요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말을 들으셨다면 정말 죄송스럽게도 더 올랐어요. 지금 기생충 관련주 4일이 지나도 오르고 있는데 어떤 종목들이 특히 눈에 띄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대표 수혜주라고 본다면 바른손 ENA랑 CJ ENM 네. 두 종목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바른손 ENA 같은 경우에는 제작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CJ ENM은 그 투자 배급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른손 ENA가 그 기생충 제작에 170억 정도를 투입을 했는데 영화 한 편에 투입한 금액치고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었죠. 하지만 이번에 상당한 흥행을 하면서 제대로 된 투자였다라는 부분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만 1,000만 관객을 돌파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만 이제 손익분기점을 당연히 넘어섰고 해외 수익까지 모두 다 합한다면 기생충 한 편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이미 2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바른손 ENA의 실적 개선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번 기생충에서 나온 수익이 바른손 ENA의 1년 매출액을 충분히 넘어설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실질적인 실적 개선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바른손 ENA가 원래 적자 기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기생충을 통해서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니까 이런 부분들도 바른손 ENA로 수급을 집중시키는 요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CJ ENM 같은 경우 박스오피스 매출이 확대될 경우 이제 수익 구조가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관련 수익은 손익이 확정된 이후에 지분대로 분배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CJ ENM이 얼마 정도의 그 이익을 가져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1, 200억 이상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 그런데 CJ ENM은 워낙에 대형주입니다. 그래서 기생충이 흥행을 하면 물론 그에 따른 수익을 가져가겠지만 네. 몇백억의 수익이 난다고 해도 전체 실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CJ ENM도 오르긴 하지만 여타 몸집이 작고 움직이기 좀 종목들 위주로 지금 투자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오늘 보니까 Q캐피탈, KTH 새로운 종목들도 막 특징지로 거론되고 있는데 어떻게 연관성이 있나요? 네, 이게 기사를 보니까 기생충에 기생하는 데 맞다. 이런. 딱 맞네요. 네, 네. 카피를 잘 뽑으신 것 같은데, 네. 기생충에 투자한 곳이 생각보다는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들을 시장에서 다 찾아서 이제 하나씩 수혜주로 엮어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컴퍼니 K 같은 경우 벤처캐피탈로 기생충에 12억 정도를 투자한 것으로 지금 시장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생충의 손익분기점이 350만이었는데 국내에서 1,000만 관객을 돌파했잖아요. 그리고 재개봉하게 되면 이제 또 관객이 더 늘어날 건데, 그래서 이미 투자 금액의 3배 정도는 회수했다 이러면서 수혜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Q캐피탈은 투자조합을 통해서 그 기생충의 제작비 10% 정도를 투자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흥행할 때 얼마를 벌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진 않아요. 그리고 회사 측에서도 이런 걸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을 좀 꺼려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이라는 점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KTH도 기생충에 투자를 했고, 또 무엇보다 그 기생충의 1차 VOD 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장에서 상영이 다 되면은 이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제 VOD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마찬가지라서 그 VOD 1차 판권을 가져간다라는 소식에 KTH 역시 이제 급등하고, 최근에 KTH 같은 경우에는 KT의 5G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도 받아갔어요. 그래서 실적도 작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번에 기생충 모멘텀까지 같이 이제 플러스 되면서 역시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기생충이 미국에서 이제 영화관이 한 3개관으로 굉장히 작은 개수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지역에 있는 영화관도 기생충을 보려고 많은 분들이 방문하는데 북적북적인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럼 실적으로도 또 경제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느 정도를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이제 영화평론가 아니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이제 보지는 않았었는데 이번에 그 방송을 준비하면서 좀 봤었는데요. 별점 같은 경우에는 영국, 미국, 한국 중에서 한국이 제일 낮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영화 평점을 보니까 네. 한국이 이제 평균 4.27점이었는데 그 북미 지역은 평균 4.31점이었고 영국에서는 4.4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에 오른 후보 중에서도 별점이 가장 높았어요. 그러니까 네. 외국에서 오히려 이제 한국보다 더 후한 평가를 준 영화가 바로 이 기생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해 10월 개봉된 북미에서도 그 현재 박스오피스 톱5 안에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상을 좀 휩쓸었기 때문에 뭐 이런 효과는 조금 더 연장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북미 지역 상영관 수가 2,000개였는데 2,300개까지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유럽 지역에서도 한 1,500개 정도 상영관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시아에서 개봉한 영화치고는 가장 많은 상영관을 확보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성과가 예측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130개 넘는 나라에서 개봉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익이 날지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데 앞으로 이제 수익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좀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미라든지 유럽 지역에서의 성과가 한국보다는 더 클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까지는 2천억 정도의 수익이 났다고 보지만은 아주 장기적으로는 뭐 5천억, 6천억 그 이상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유명 시상식에서 수상을 한 작품들의 경우에는 예술성을 얻고 대중성을 못 얻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네네. 이번에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기 때문에 기생충을 막 3번 보시고 4번 보시고 여러 번 보는 그런 관람객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또 영화 속에서 짜파구리가 나오니까 네네. 이게 뭐야 하고 외국인들도 따라 먹는 것도 좋아하시고 네네.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런 것들이 번져 나가니까 농심의 주가도 같이 올랐는데 정말 주가가 움직일 만큼 많이 팔렸을까요? 아직까지는 그렇진 않죠. 네. 하지만 이제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생충 영화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안에서 농심의 짜파게티와 이제 그 너구리를 함께 끓인 짜파구리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흥행을 받다 보니까 당연히 영화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요소에 사람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미국 법인에서 이 짜파구리가 출시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사실상 짜파게티랑 너구리를 같이 끓이면 되긴 되는데 네. 조금 더 이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짜파구리라는 제품을 만들 것으로 보여져요. 물론 국내에서 출시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에서는 이미 짜파구리 열풍이 좀 시작이 된 게 아닌가 싶기는 한 게 그 편의점 이마트 24에서 통계를 냈는데요. 네. 짜파게티와 너구리 매출이 역대 그 2월 최고 일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매출 확산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농심의 실적이 큰 영향을 끼친다 이 정도는 아닌데 네. 그래서 영화 흥행이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적 개선에 연결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농심 같은 경우 국내에서 라면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그런 중이었는데 최근에 신라면이라든지 그런 기본 라면 제품이 팔리면서 실적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높아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관련된 호재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농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주가 추가 상승을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농심에 대해서도 좋게 평가해 주셨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구간에서의 전략을 세워드릴게요. 기생충 관련 우선 첫 번째로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바른손 E&A 그리고 그의 지분을 갖고 있는 바른손부터 저희가 평점을 매겨보자면 어떠한 투자 매력도가 있으며 지금 상한가잖아요. 그러니까 보유자분들 관점에서만 봐야 될까요? 그렇죠. 네. 어차피 지금 매수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상한가에 걸어놔도 매수가 안 될 거고 상한가에 걸어놨는데 매수가 됐다면 상한가가 깨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식으로든 상한가에 매수를 거는 전략은 좋지 않아요. 차라리 나중에 뭐 주가가 크게 밀리거나 그때는 실적 개선 기대감은 분명한 건 맞으니까 뭐 지지선을 잡고 재접근할 수는 있어도 여전히 보유하신 분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바른손 E&A 같은 경우 CJ E&M과 수익을 4대 6 정도 배분받을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내 관객 수를 봤을 때 제작비를 빼고 나면 국내에서만 한 500억 이상 정도는 수익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 해외 수익에 따라서 더 크게 실적 개선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바른손 E&M은 분명히 수혜줍니다. 그런데 자회사인
투자자인 바른손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라는 이유로 이제 급등을 그렇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른손과 그 기생충의 관계를 보면 관계성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바른손이 시가총액이 워낙 작다 보니까 이게 투기 자금이 늘면서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바른손은 뭐 절반 이상 급락을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바른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좀 유의를 하시는 게 맞겠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매도 타이밍을 조금씩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른손과 바른손 ENA 두 종목 모두 다 상한가에 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자들 관점에서 그리고 바른손은 특히나 급락에 대해서 대비를 충분히 하시면서 수익을 챙기고요. 그럼 투자한 그 작은 종목들 있잖아요. KTH, Q캐피탈, 컴퍼니K 이들에 대한 대응 전략은요? 사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가져가시는 게 맞긴 맞아요. 일단은 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상승세가 이어질지를 모르는 부분이고, 일단 바른손 ENA와 바른손이 만약에 내일까지도 상한가를 간다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캐피탈 종목군들도 추가적인 상승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보유하시는 관점으로 갈 수밖에 없고, 내일 만약에 바른손이나 바른손 ENA에서 뭐 차익 매물이 나오거나 아니면 상한가까지 가지 못하고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은 뭐 일괄적으로 일단은 매도하고 뭐 다시 보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심 그리고 CJ ENM에 대해서도 여쭤볼게요. 이 종목은 살 수 있고요. 실제로 CJ ENM의 경우에는 오르는 급등했지만 그동안 많이 빠졌잖아요. 네네. 매수 관점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지금 당장보다는 역시 좀 눌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단기간 급등폭이 컸고 윗꼬리도 많이 달리기 때문에 네. 아마 다음 주까지는 조금 제가 볼 때는 눌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CJ ENM은 예전에 프로듀스 조작 사건 때문에 워낙에 좀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밸류 매력은 충분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반기 같은 경우에 한한령이 해제되면서 CJ ENM 같은 경우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네. 콘텐츠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넷플릭스향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생충 한 편에 의한 수익 개선 효과는 전체 매출을 볼 때는 미미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주가 반전의 트리거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고 CJ ENM이 이렇게 많이 빠졌었구나라는 관심 환기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니까 CJ ENM 같은 경우 다음 주 정도까지 충분한 눌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또 관심 가질 만한 그 기회가 오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네, 기생충과 관련된 종목들 쫙 저희가 투자 전략 세워드렸어요.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